1번입니다. 나눗셈의 몫이 11일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우선 나누어지는 수는 90 몇인데 1의 자리 숫자를 알 수 없다. 8로 나누고 몫은 11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몫은 11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네요. 문제를 다시 조건을 살펴보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90 몇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커지려면 몫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8로 나누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0부터 8보다 1 적은 7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8로 나누는데 8이란 나머지는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크려면 나머지가 커야 하므로 나머지가 7일 때 기억이 몇인지를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90 몇인데 8로 나눠서 몫은 11, 나머지는 7이 나온다.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봤더니 8 곱하기 11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서 88 더하기 7이 95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누어지는 수인 90 몇이 결국 95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90하고 기억은 95이므로 기억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는 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오른쪽 나눗셈식에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했네요. 자, 네모마다 우리가 기호를 써서 좀 부르기 쉽게 해볼게요. 기억이 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자, 기억이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다른 이름을 쓰기보다는 같은 숫자니까 기억이라고 할게요. 리을까지 썼으니까 미음.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네모칸의 수를 다 아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눗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겠죠? 이렇게를 10의 자리부터 할 거니까 계산을. 자, 그렇게로 봤을 때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9에서 디귿을 빼서 2구나. 자, 그랬을 때 디귿은 9에서 2를 빼므로 몇인가요? 그렇죠, 7이죠. 그러면 디귿이 7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 니은을 알 수 있겠죠. 자, 7과 니은을 곱해서 저 디귿 자리에 써 있는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몇인가요? 그렇죠, 7일은 7이니까 1이 되겠네요. 1도 써놓을까요? 자, 그러면 9가 있었는데 7 곱하기 1 해서 7을 써서 뺐더니 2가 되는구나 해서 저 노란 부분을 우리가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저 노란 부분은 해결했으니까 노란 부분은 지우고, 자, 이제는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 자, 여기에 이 7과 이번엔 1의 자리 몫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겠죠. 그래서 7과 리을을 곱했을 때 20대 하고 미음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부분을 쓴다면 7 곱하기 리을은 20 미음이 되죠. 그러면 저게 가능한 경우를 찾아보면 7단에서 20 몇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7, 3은 21,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경우는 7, 4, 28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7, 3은 21을 써볼게요. 7, 3은 21.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우선 이때는 리을은 3이고 미음은 1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한 줄 더 볼게요. 여기. 자, 저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억, 20기억에서 20미음을 뺐을 때 1 나오는 것이므로 결국은 기억에서 미음을 빼면 1인 거죠. 그런데 현재 미음이 몇이냐면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기억은 1 더하기 1인 2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나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가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경우 거 글자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7, 4, 28 그러면 7, 4, 28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리을이 몇인가요? 그렇죠. 리을은 4죠. 그리고 미음은 8이겠네요. 그러면 다시 기억 빼기 미음이 1인데 지금 미음은 8인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기억은 1에 8을 더한 9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모두가 여기에 우리가 찾아놨죠. 2일 때 생기고 9일 때 생긴다. 따라서 2번의 답은 2하고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4장의 수카드 7, 4, 6, 8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몫이 가장 클 때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수카드를 모두 한 자리씩 쓰다 보면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가 된다. 그러면 수카드 4개를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몫이 다양하게 나오는 나눗셈식이 생기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클 때의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세 자릿수면 우선 이렇게 표시해 넣어 볼게요. 자,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인데 몫이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누어지는 수. 자, 나누어지는 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가장 커야 되죠. 그리고 여기 나누는 수. 가장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수카드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번 본다면 4, 6, 7,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하려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자릿수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나누는 수는 가장 작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한 자릿수를 찾아야겠네요.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 자릿수는 큰 숫자부터 써서 876이겠고요.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자릿수는 4죠. 따라서 몫이 가장 큰 나눗셈 식은 876 나누기 4가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왼쪽에서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876 나누기 4. 그러면 4, 2, 8, 7 내려오고 4, 1은 4. 그러면 36, 4, 9,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몫은 219. 자, 기억해 놓고요. 자, 200, 지워야겠네요. 자, 219. 문제에서 나눗셈의 몫을 쓰라고 했으므로 여기 답은 219만 적어줘야겠네요. 4번입니다.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6을 곱하였더니 9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네요. 우선 조건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우리가 네모라고 해볼까요? 네모. 자, 그러면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바른 계산은 네모 나누기 6이었다. 그런데 잘못하여 6을 곱하였더니 이 말은 네모에
6을 곱하였더니 그리고 96이 되었다. 96이 되었다.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잘못 계산한 식에서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네모에 6을 곱해서 96이 됐으므로 거꾸로 계산하면 96을 그러니까 곱하기 6 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누기 6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96 나누기 6이 되고 6일은 6 그다음에 36이니까 66에 36 해서 몫은 16이므로 네모도 16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르게 계산하여 몫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바르게 계산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계산을 할 거고 저 위에 식이 있는데 네모에 16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6 나누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나누기 6이 되고 그러면 6이 12, 4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몫과 나머지가 나왔고 여기에 몫과 나머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바르게 계산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몫은 이고 나머지는 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긴 변이 45cm, 짧은 변이 3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 위에 한 변이 3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이려고 합니다.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저를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화지가 있는데 여기에 3cm짜리를 계속 붙여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계속, 그 다음에 아랫줄로도 계속, 그래서 가득 차게 이렇게 이어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까지는 우리 친구들 이해가 갈까요? 네, 그래서 이 바닥을 모두, 여기를 모두 도화지의 바닥을 모두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긴 변은 우리가 이렇게 45cm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 45cm 한 줄에 우리가 3cm짜리를 몇 장을 놓을 수 있나 생각해 봅시다. 자, 15장이네요. 일일이 선생님이 다 그릴 수는 없고요. 3cm를 저 한 줄에 둘, 셋, 넷, 5, 6, 7, 8, 9, 10, 다 그릴 수 있겠는데요. 11, 12, 13, 14, 15. 자, 그러면 긴 변에는 한 줄에 15장의 색종이를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짧은 변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짧은 변은 색깔을 바꿀게요. 짧은 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기는 36cm잖아요. 그러면 36cm도 역시 3cm짜리로 붙이는 거니까 나눗셈식은 36 나누기 3이겠네요. 그러면 12장. 자, 그러면 한 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 바닥을 모두 채워야 되죠. 저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모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끔 잘못하는 실수가 15 더하기 12를 하는데 그러면 저 테두리 조금 채우다가 마는 거예요. 따라서 저기 선생님이 이 한 줄, 긴 변 한 줄에 칠할 수 있었던 게 15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5장씩 12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한 줄
그 연두색으로 줄 그어놨는데 그게 몇 번 있어야 되냐? 2번, 3번, 4번 이렇게 15장씩 12번을 붙여가야 저기를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어쩌다 보니 막 다 그리고 다 색칠하고 이렇게 되었네요. 따라서 필요한 색종이 수는 15장씩 12줄이므로 15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12는 5, 20, 2, 1은 2에 3, 5, 1은 5, 1, 1은 1. 180장이겠네요. 따라서 5번의 답은 180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늘어놓았습니다. 57번째에 놓일 바둑돌은 무슨 색 바둑돌입니까? 했네요. 바둑돌이 규칙을 찾아볼 건데요. 검정,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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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흰색, 다시 검은색이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규칙이 이렇게 검, 흰, 그리고 다시 검이 나와서 봤더니 다시 검, 흰, 그리고 검, 흰, 다시 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검, 흰이 규칙이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규칙을 적어보았어요. 검, 흰 이렇게 반복되는데 개수로 센다면 5개씩 반복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57번째는 5개씩 몇 번 반복되고 몇 개가 남을까? 봤더니 5일은 5일은 나머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검, 흰이 11번 반복되죠. 그리고 반복된 후 2번째 바둑돌이겠네요. 자, 그래서 57번 바둑돌은 11번 반복된 후 2번째 바둑돌이므로 검, 흰을 11번 반복하고 남은 바둑돌 중에 검 2번째겠네요. 따라서 6번의 답은 검은색 바둑돌입니다. 7번입니다. 정사각형을 오른쪽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6개로 나누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이 48cm일 때 가장 작은 직사각형 한 개의 4변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더 붙여놨고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이 48cm였다. 그러면 여기도 48cm, 여기도 48cm. 그리고 6개의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으로 나누었죠. 그러면 그 나누어진 그 작은 정사각형 하나에 우리가 더 긴 변을 네모 센티미터로 하고 짧은 변을 세모 센티미터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네모 센티미터겠죠? 그리고 여기도 세모 센티미터, 여기는 세모 센티미터, 여기도 세모 센티미터.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모는 48을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따라서 네모는 48 나누기 2가 되었다. 그래서 24다. 자, 그러면 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모는 48을 이번에는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따라서 48 나누기 3이다. 그러면 3, 1은 3, 3, 6, 18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때
가장 작은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하나의 그 네 변의 길이 합을 구하려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이 요거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의 합에는 네모가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모도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면 네모 한 번, 네모 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모 한 번, 세모 또 한 번, 두 번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식으로 정리해보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은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가 되어서 24 더하기 16 더하기 24 더하기 16이 되고 더하면 몇일까요? 그렇죠. 40. 저쪽도 40. 따라서 80cm가 되겠네요. 7번의 답은 80cm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다리가 가지고 있는 끈과 같은 길이의 끈을 7cm씩 자르면 몇 도막이 되고 몇 cm가 남는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수다리가 가지고 있는 끈과 같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끈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cm씩 자르면 12도막이 되고 3cm가 남는다. 요걸 힌트로 삼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끈의 길이를 우리가 전체 길이 네모 센티미터라고 놓고 식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그 네모 센티미터는 8cm씩 자르면 그래서 8cm씩 몇 번 잘라지나 봤더니 12도막이 되고 3cm가 남는다고 했네요. 그러면 전체 길이 네모를 우리가 8로 나누면 12가 되고 몫이 되고 3이 남는다. 자, 그러면 네모 전체 길이는 우리가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96 더하기 3이므로 99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99임을 안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여기죠. 그 끈과 같은 길이의 끈을 7cm씩 자르면 몇 도막이 되고 몇 cm가 남냐고 했네요. 그러면 99cm의 끈을 7cm씩 잘랐다. 그러면 몫이 몇이고 나머지가 몇이냐? 자, 그러면 7로 나누면 7일은 7, 29가 되겠고 7, 4, 28 그러면 1이 남네요. 자, 그러면 몫은 14고 나머지 1이네요. 따라서 8번의 답은 14도막이 되고 1cm 남는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수는 전체 쪽수가 114쪽인 수학 문제집을 사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쪽수씩 풀었더니 72쪽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같은 쪽수씩 푼다고 할 때 수학 문제집을 모두 풀려면 앞으로 며칠 더 풀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했네요. 조건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수학 문제집을 지수가 샀어요. 그런데 전체는 114쪽이죠.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풀었어요. 그죠? 여기가 푼 쪽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남는데 남은 쪽수. 그런데 남은 쪽수가 72쪽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푼 쪽수가 여기서부터 여기일 때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쪽수씩 풀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할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주일 동안 푼 쪽수를 구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푼 쪽수는 전체 쪽수인 114쪽에서 남은 쪽수인 72쪽을 빼면 되겠죠. 자, 빼면 몇 쪽이 나오나요? 그렇죠. 42쪽. 자, 42쪽을 일주일 동안 풀었어요. 즉, 여기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요. 전체 114쪽에서 남은 쪽수 72쪽을 뺐더니 푼 쪽수인 42쪽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42쪽은 매일 똑같은 쪽수씩 일주일, 즉 7일 동안 풀었기 때문에 하루에 푼 쪽수를 알려면 저 42쪽을 일주일로 나눠줘야 되겠죠. 7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6쪽씩 풀었구나. 하루에 6쪽씩 풀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쪽수인 여기 72쪽을 6쪽씩 풀 때 몇 번을 풀어야 끝나는지 알아봐야겠죠. 따라서 남은 쪽수 72쪽을 하루에 푸는 쪽수 6으로 나누면 12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12일이 더 걸리겠구나 알게 됩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12일입니다. 10번이에요. 3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나눗셈식 네모 10, 네모 나누기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가 가장 큰 나눗셈식의 몫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조금 복잡하니까 제일 중요한 낱말을 색칠해 놓을게요. 나머지가 가장 큰 나눗셈식이 필요하고 그때의 몫을 답으로 써라. 입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식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볼까요? 수카드는 수의 크기는 차이가 없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작은 수부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하고 그러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온다. 그런데 나머지가 가장 클 때의 식을 찾아서 몫을 적는다. 자, 그러면 우선 차근차근 해보면요.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선생님은 해볼게요. 그러면 나누기 3. 그러면 나누기 3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은 수카드가 5와 7이기 때문에 여기는 57이 되거나 7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를 이번엔 5로 한다면 나누기 5가 되겠고 그때 남은 수카드는 3과 7이므로 37 나누기 5 또는 73 나누기 5를 만들 수 있겠네요. 다음 나누는 수를 7로 본다면 이때 남는 수카드가 3과 5이므로 35 또는 53 나누기 7이라는 나눗셈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잘 나누겠지만 3일은 3, 그 다음에 3, 9, 27. 그래서 몫은 19. 나머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75 나누기 3. 3이 6, 3, 5, 15. 몫은 25. 나머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37 나누기 5는 5, 7에 35, 2. 그래서 몫은 7, 나머지는 2. 자, 그러면 73 나누기 5는 5일은 5, 23이므로 5, 4, 20. 그래서 14 나머지 3. 자, 35 나누기 7은 곱셈 구구에 나오니까요. 그냥 몫이 5, 나머지는 0이고 그 다음에 53 나누기 7은 7, 7에 49. 그러면 나머지가 4. 자, 이제 나눗셈은 끝났고요. 아까 체크해놨던 제일 중요한 조건을 봤을 때 나머지가 가장 큰 나눗셈식의 몫이므로 우선 나머지가 가장 큰 식은
요기식이네요. 나머지가 4로 제일 크죠. 그러면 이때의 몫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몫은 여기. 자, 7을 적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10번의 답은 7입니다.